8000m 14좌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수십 년간 국가적 영웅의 탄생이라며 열광하고 기업들이 수천억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며 정부가 금비툰장을 수여해온 그 신성한 14라는 숫자의 실체를 당신은 알고 있는가요? 문득 고개를 들어 그 거대한 상군을 바라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14개여야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지리학적 진리가 아니라 산악 이벤트꾼들과 아웃도어 자본이 결탁해 만들어낸 가공의 트로피이자 정교한 상업적 허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8000m 14라는 숫자, 거기에 갇힌 히말라야, 우리는 무엇을 숭배해왔는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봅니다. 웅장한 신화의 탄생과 14좌라는 가공의 성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히말라야의 8000m급 고봉이 단 14개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14좌 완등이라는 문구는 마치 인류가 도전할 수 있는 궁극의 리스트이자 선택받은 영웅들만이 입성할 수 있는 신성한 전당처럼 여겨졌지요. 하지만 우리가 국위선양이라는 이름 아래 박수를 보내던 그 화려한 트로피가 사실은 지리학적 근거보다 상업적 목적에 의해 급조된 낡은 유물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지리학적 사실의 렌즈로 들여다본 히말라야의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산의 경계는 지도 위 칼날 같은 선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남봉이나 캉첸중가의 서쪽 어깨를 당당히 받치고 있는 얄룬캉을 마주한다면 그 의무는 확신으로 변합니다. 이들은 주봉보다 낫다는 이유로 혹은 주봉과의 거리나 안부의 깊이가 충분치 않다는 인간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위성봉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영국 왕립지리학회와 미국 아메리칸 알파인 저널의 분류에 따르면 히말라야의 8000m급 봉우리는 총 25개에 달합니다. 14라는 숫자는 신이 내린 경계선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편집된 숫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숫자 놀이가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이벤트로 변질되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8000m가 넘으면서도 주봉과 산줄기가 같다고 해서 제외된 칸첸중가의 서봉 얄룬칸과 에베레스트의 위성봉 남봉과 함께 16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팔 산악협회와 지리조사국은 자신들의 영토 내에 있는 8000m급 봉우리를 20개로 확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최근 산악계에서는 기존의 14좌 체제를 넘어 20좌, 나아가 25좌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형적 돌출도라는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며 독립봉의 지위를 재검토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8000m가 넘는 22개 혹은 25개의 봉우리들은 태초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뿐 그것을 14개로 묶든 25개로 나누든 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제각각인 숫자들은 14좌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세워진 허상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왜 14라는 숫자에 매몰되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리학적으로 명백히 존재하는 8000m급 고봉들의 리스트입니다. 우리가 위성봉이라 치부하며 외면했던 산들이 실제로는 독립적인 좌표와 높이를 가진 거대한 실체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25개의 봉우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판적인 산악 잡지에 따르면 소위 타이틀맨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14개 혹은 16개만을 선택하여 대중을 기만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8000m 14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유독 14라는 숫자에 집착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거대한 산악 비즈니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합니다. 고산 여행사와 이벤트 기획자들은 14좌 완등, 7대6 최고봉 같은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 목에게 나섰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고객들은 셰르파가 깔아놓은 고정 로프를 잡고 셰르파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셰르파가 짊어지고 온 산소통의 의지에 정상에 서게 됩니다. 최근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병목 현상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를 기다리다 지쳐 목숨을 잃는 비극은 더 이상 도전의 영역이 아닌 변질된 관광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완등이라는 훈장, 그 이면의 공허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물론 개인의 도전 정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젊은 시절 모두를 산에 걸고 고산에 몸을 던지는 이들의 용기까지 폄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침소봉대입니다. 네팔의 구르카족 니르말 푸르자가 단 6개월 만에 14좌를 모두 정복했다는 사실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영국 용병 출신으로 전통적인 산악인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남성 중심의 산악계에서 노르웨이 한 여성이 이 기록을 압도적으로 갱신했다고 합니다. 스키 선수 출신 여성인 크리스틴 하릴라는 3개월 하루라는 최단 기간에 14좌 등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네팔의 18세 소년이 세계 8,000m급 고봉 14개에 모두 오르며 세계 최연소 완등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본과 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영역에 고독한 사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산악 전문지조차 셰르파와 고정 로프의 도움을 받는 14좌 등정은 관광에 불과하다고 일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더욱 기이한 현상은 유독 한국에서만 이 14좌 완등의 정부 훈장을 수여하며 국가적 업적으로 치켜세운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국위선양이란 세계적인 산악 매거진이나 국제기구로부터 그 방식의 독창성과 가치를 인정받을 때 빛나는 법입니다. 세계 산악계는 남들이 다 가는 노멀 루트를 물량 공세로 오르는 것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박수를 보내야 할 전문 산악인들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4개든 25개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도움 없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의 가치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트로피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웃도어 업체의 마케팅과 언론에 과장된 포장이 만들어낸 14좌라는 신화에서 벗어나 산이 가진 본연의 침묵과 지리학적 실체를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히말라야의 거봉들은 여전히 그곳에 25개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14라는 좁은 울타리를 부수고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거대한 자연이 주는 진정한 경외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25좌라는 새로운 왕관을 향해 묵묵히 만년설을 밟는 산악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의 합이 아니라 구름 너머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 나서는 그 숭고한 발걸음 자체일 것입니다. 산은 스스로 경계를 나누지 않으며 오직 그 품을 찾는 자에게만 제 몸을 온전히 내어줄 뿐이기 때문입니다.